안녕하세요. 이남국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디트 커브와 설페이스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엔 에디트 어, 넙스의 메뉴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이 에디트 넙스는 에디트 커브에 의해서 커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면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맨 위에 듀플리케이트 넙스 패치를 한번 볼게요. 자, 크리에이트 폴리곤 프리미티브스에서 스피어를 하나 만들고요. 왼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계시면 서페이스 패치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패치 혹은 하나의 패치를 선택해서 듀플리케이트 서페이스 패치 하시면 이렇게 패치들을 복사해 낼 수 있습니다. 커브의 패치들을. 자, 이게 듀플리케이트 패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커브 온 서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넙스 프리미티브스에서 저는 인터랙티브 크리에이션을 지금 끈 상태입니다. 넙스 스피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넙스 프리미티브에서 서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서클을 90도 각도로 J 스냅을 누르시고 J를 누르시고 로테이션 돌리면 15도씩 움직일 스냅으로 움직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뒤로 살짝 빼놓고요. 지금 사이드 뷰에서 커브와 면을 선택하고 넙스 면을 선택하고 프로젝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스펙티브에서 보시면 이렇게 프로젝션 된 커브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커브는 독자적인 움직임이 가능한데 면 안에서만 이동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형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 중에 하나로 듀플리케이트 된 면과 아니죠, 커브와 프로젝션을 하기 위한 커브와 그 위에 생성된 커브를 두 개를 선택해서 서페이스 로프트 하시면 이렇게 커브와 그 커브로 만든 서페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서페이스는 예를 들면 쇼에서 넙스 커브를 꺼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또 이 커브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여러 형태로 폴리곤 넙스 모델을 변형하실 수 있죠. 물론 당연히 안쪽에 커브를 선택을 하셔서 움직이시면 형태 또한 바꾸실 수 있죠. 자, 이게 프로젝트 커브 on surface입니다. 그 다음에 intersect surface, intersect surface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또 다시 create 넙스 프리미티브스 스피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피어를 만들고요. 얘를 컨트롤 D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두 개의 인터섹트 되는 서페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섹트 서페이스를 한번 해보죠. 두 개의 면을 선택하고 인터섹트 하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인터섹트 된 면에 커브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도 역시 각각의 인터섹트 된 커브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인터섹트를 해봤고요. 이 인터섹트 된 두 개의 면을 트림할 수 있습니다. 잘라낸다는 의미죠. 자, 트림 툴 하나만 눌러볼게요. 누르고 오른쪽 선택하면 이렇게 투명하게 변하죠. 여기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트림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죠. 또 다시 다른 형태의 트림도 있습니다. 자, 트림 툴 다시 누르고 다시 한번 눌러줬을 때 이쪽으로 트림을 하게 되면
예, 또 이쪽 면이 트림되는 트림돼서 하나의 면이 단일 면이 형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겠죠. 물론 바깥은 이렇게 잘려져 있고요. 자, 이게 이제 트림 툴이고요. 물론 이쪽 면도 우리가 트림 할 수 있겠죠. 자, 트림 툴. 그 다음에 이제 언트림 툴은 같습니다. 언트림 툴 눌러주시면 다시 원 상태로 면이 복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언 언트림 툴까지 했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션과 트림 혹은 인터섹트를 활용을 해서 면의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물론 이게 트림을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트림을 했습니다. 트림을 하고 다른 것들을 하이드 시켜보죠. 자, 이렇게 트림된 면을 안쪽에 이렇게 구가 비어있죠. 보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건 완성된 모델이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U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UV가 그대로 잘려 나가 있는 상태죠. 실제로는 이렇게 면이 존재하지만 마야의 기능으로 이 면을 안 보이게 한 겁니다. 실제로는 지금 여전히 이 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상태로 CV에서 형태를 바꾸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CV가 이렇게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면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버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면을 스트레치해서 깔끔한 끝선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트림으로 면을 만드실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한 넙스의 단점이기도 하고요. 단순한 형태의 모델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툴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불린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불림도 여전히 같은 트림 형태로 잘라내는 모양인데 크리에이트 넙스 스피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스피어를 똑같이 듀플리케이트해서 만들어 보죠. 자, 불린 툴스는 여기 보통 보시면 마야의 여러 메뉴 중에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냥 언트림 서페이스나 인터섹트 서페이스 등이 있습니다. 툴은 대부분이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툴을 눌러놓고 그 기능들을 실행을 시키는 게 툴 메뉴입니다. 반면에 그냥 인터섹트 서페이스라든지 프로젝트 온 커브 서페이스는 우리가 매뉴얼로 이런 셀렉션 툴로 다 선택을 해놓고 실행을 하면 그 실행 명령들이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툴 메뉴와 그냥 명령 메뉴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유니온 툴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불린의 유니온 툴을 한번 눌러보면요. 자, 이렇게 켜놓고요. 요 밑에 보시면 명령이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명령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꾸 사라지는데 자, 이 밑에 보시면 툴 select one or more NURBS라고 써 있죠. surface to form to first object. 이렇게 간단하게 뭘 할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툴 명령을 한번 해보죠. 유니온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얘 선택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얘 선택과 엔터 하시면 안쪽으로 이제 교차되는 면이 사라지고 하나의 형태의 연결된 넙스 모델이 완성됐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잘려져 있죠. 자, 이게 유니온 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크리에이트 스피어 컨트롤 D 해서 두 개의 스피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디퍼런스 툴을 눌러볼게요. 디퍼런스 툴도 여전히 똑같이 두 개의 면을 누르면 먼저 선택된 면에서 나중에 선택된 인터섹트된 면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자, 걸텍스를 선택해 보시면 여전히 이런 식으로 면이 존재하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얘네들은 실제의 면은 존재하지만 마야에서 잘라준 것에 불과합니다. 자,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면이 남아 있죠. 자, 이 친구도 벌텍스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면이 잘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마야에서 최선의 형태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잘라주는 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디퍼런스 툴이고요. 자, 또 다시 크리에이트 넙스의 스피어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섹트를 한번 해보죠. 인터섹트 툴 선택하시고 엔터, 선택하시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 개가 겹쳐졌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불린스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어태치 서페이스 있죠. 크리에이트 넙스 플랜,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랜을 만들고 플랜의 채널 박스 인풋에 가시면 패치들의 숫자를 결정을 할 수 있죠. 3을 넣고 패치의 양을 좀 늘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을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두 개의 면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두 개의 면 선택하시고요. 어태치 서페이스 하시면 이 친구들 둘은 기존에 있던 면들이고요. 하나의 면이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Alt H 누르시면 선택된 것만 보이고 다른 것들은 다 하이드 되게 되는 기능이죠. 한번 해볼게요. Alt H. 그러면 하나의 면이 생성이 된 겁니다. 옵션 값들이 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뭐 옵션 값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면이 있을 때 제가 지금 언두 했습니다. Z 누르고 언두해서 두 개의 면을 다시 살렸습니다. 휴를 누르시면 전체의 한 라인의 CV들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블렌드를 놓고 어플라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면이 블렌드 돼서 하나의 면으로 형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단순히 커넥션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블렌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딱한 면을 가진 하나의 넙스 패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셋해서 기본 값은 블렌드입니다. 자, 그래서 어태치 서페이스의 서페이스와 그 옵션 값을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어태치 위드아웃 무빙은 단순합니다. 어태치 하는데 움직임 없이 두 개의 면을 하나로 붙이는 건데 이 친구는 아이소팜을 선택하여 양쪽 끝에 아이소팜을 선택하여 그 기능을 실행하게 됩니다. Attach without moving.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면이 움직임 없이 이 두 개의 아이소팜만 붙여지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붙여지는 게 되죠. 자, 어쨌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두 개의 면을 붙이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하실 땐 아이소팜을 선택을 하셔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태치 페이스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디태치 서페이스를 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넙스 프리미티브스 판때기를 플랜을 다시 만들고요. 숫자를 다시 3으로 늘리고 아이소팜을 하나 어디든지 간에 연결되는 곳이나 실제 있는 곳이나 혹은 또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서 디태치 하시면 그 부분을 잘라내실 수 있죠. 잘라내서 이렇게 추가적인 서페이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자르실 수 있죠. 디태치. 디태치에서 여러 개의 패치를 원하시면, 넙스 패치를 원하시면 이렇게 잘라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얼라인 서페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얼라인 서페이스는 어태치 같은 기능이긴 하지만 그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크리에이트 넙스 플랜 다시 우리는 한 4 정도로 조금 올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듀플리케이트 해서 또 다른 면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소팜이 아니라 뮬로 조금 이렇게 이 친구도 뮬로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약간 다음에 거리도 좀 한번 더 보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얼라인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두 개의 가까이 있는 면을 선택하시고 얼라인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쪽 면이 먼저 선택된 곳으로 이렇게 달라붙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음새 없이 부드럽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얼라인 서페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옵션 값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움직여서 그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건지 혹은 어태치 시킬 건지 등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옵션 값들은 또한 얼라인 서페이스는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얼라인 서페이스에 보시면 move first를 할 건지 아니면 두 개 다를 이렇게 움직일 건지 보시면 두 개 다가 움직여서 얼라인이 됐죠. 탄젠트 컨티뉴티를 조절을 하시면 끄시면 조금 더 단절된 느낌이 나죠. 여전히 이 컨티뉴티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리버스 할 건지, 뭐 면 자체가 예를 들면 페이스가 리버스 되어 있는 상태면 이쪽 끝이 첫 번째의 커브 끝이 커브가 아니고 면의 끝이 두 번째의 면의 끝에 첫 번째와 붙을 것인지, 혹은 두 개가 그 같은 방향으로 붙을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옵션 값들을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면들을 여러 개의 면들을 그 만들다 보면 특히나 패치 모델링을 해서 자동차나 특히 자동차에 많이 패치 모델링이 활용이 되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다 보면 이런 옵션 값들을 활용하실 일이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오픈 앤 클로스 서페이스가 있는데, 오픈 앤 클로스 서페이스 한번 해보죠. 자, 크리에이트 넙스 스피어를 한번 보죠. 스피어에 오픈 앤 클로스 서페이스는 아이소팜을 하나 아이소팜이 아니죠. 자, 보시면 여기 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넙스가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시작과 끝이 아마도 지금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하이라이트로 표시된 곳이 상대적으로 이곳과 이곳을 비교했을 때 하이라이트로 표시된 부분이 심입니다. 자, 오픈 앤 클로스를 한번 해볼게요. 오픈 앤 클로스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그
면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픈 앤 클로즈 다시 한번 누르시면 예, 이제는 면이 닫히게 되는 거죠. 자, 뭐 여러분들이 음,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예, 이쪽이 예, 닫히면 이쪽과 이쪽이 예, 열리게 되면이죠. 열리게 되면 이 부분이 예, 사라지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엔드 수압을 조절을 하면서 예, 이렇게도 조절을 하실 수 있죠. 예, 이렇게 오픈 앤 클로스보다 예, 이렇게 엔드 수압을 조절하시는 게 예, 조금 더 예,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 앤 클로스 예, 오픈 앤 클로스 서페이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브 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심이 지금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이 심을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한번 이쪽에 아이소팜을 선택을 하고요. 예, 무브 심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심이 이쪽으로 이동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무브 심은 시작과 끝점을 이동을 하는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 앤 클로즈 서페이스와 무브 심을 활용을 해봤고요. 사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아이소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서트 아이소팜은 뭐 크게 특별한 기능은 없고요. 자, 아이소팜을 선택을 하시고요. 적당한 내가 추가하고 싶은 곳에 아이소팜을 선택하고 인서트 하시면 혹은 예, 이쪽 방향으로도 인서트 하시면 아이소팜을 여러분들이 예,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넙스 다시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플랜을 만들고 뭐 UV를 한번 올려볼까요? UV를 한번 올려보고 익스텐드 서페이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익스텐드 서페이스 하시면 유닛 값이 지금 1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보죠. 옵션 값에 익스텐드 서페이스 예, 유닛 값이 1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자, 옵션 값들 중에 뭐 익스텐드 디렉션은 UV 혹은 보스 두 개 다를 할 건지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양쪽 다를 선택하시면 양쪽 다 예, 면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디스턴스는 예, 예를 들면 2로 놨을 때는 예, 이렇게 두 배로 멀리 예, 그 서페이스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익스텐드 서페이스 한번 알아봤고요. 자, 옵셋 서페이스 한번 보죠. 옵셋 서페이스. 자, 옵셋 서페이스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톨소입니다. 톨소. 자, 톨소를 좀 키워볼까요? 이렇게 키워봐도 되고요. 톨소는 레디어스를 조절을 하시면 그게 키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디어스를 하이트 레디어스를 한번 조절을 해보죠. 자, 이렇게 톨서가 있으면 이 톨서에 예를 들면 우리가 듀플리케이트를 한다고 하시면 듀플리케이트를 하시면 예, 듀플리케이트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자, 이쪽 모든 것들이 센터를 기준으로 예, 커지기 때문에 이 듀플리케이트 된 안쪽 면은 예, 원래의 톨소의 예, 한 가운데쯤에 위치하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듀플리케이트고요. 자, 옵셋은 한번 볼게요. 옵셋은 옵셋 서페이스를 예, 눌러 보시면 자, 옵셋 서페이스의 지금 디스턴스가 좀 큰데 디스턴스를 한번 조절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0.3 정도로 조절을 해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는 옵셋의 예, 듀플리케이트와 옵셋의 차이를 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실제의 처음에 있었던 모델이고요. 이게 옵셋된 모델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듀플리케이트 된 것과 달리 센터 포인트가 상대적인 값으로 예, 위치하죠. 그래서 이
톨소의 안쪽 면과 이 톨소의 안쪽 면은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바깥쪽 면과 바깥쪽 면은 상대적으로 바깥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쪽에 무언가를 또 만들 수 있는 게, 예, 안쪽에 또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게, 네, 옵셋입니다. 그래서 오프셋과 듀플리케이트의 차이점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옵셋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스 서페이스 디렉션, 예, 리버스 서페이스 디렉션. 자, 크리에이트 넙스 플랜을 만들어서, 자, 지금 이 서페이스 디렉션을 아시려면 컨트롤 벌텍스를 눌러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요쪽이 지금 서페이스 디렉션입니다. 자, 이쪽이 지금 지금 잘려 나간 면입니다. 시작 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그 시작면과 끝점을,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요렇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U와 V, 예, 엔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리버스 서페이스 디렉션을 보시면, 리빌드를 눌렀네요. 리버스 서페이스를 한번 해보죠. 옵션 값으로 한번 들어가서, 예, U는, 예, 하시면, 예, 요쪽으로 이동된 걸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 면이 이쪽으로, 예, C이 이쪽으로 이동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점이 이쪽으로 이동됐다는 얘기고요. 자, 보스 누르시면, 예, 양쪽 다 이쪽과 이쪽이, 예, 가까이 들어보시면, 예, 두께의 차이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동영상에서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컨트롤 벌텍스 누르시면, 자, 요 부분이 넙스 넙스 면의 시작점인데, 이 부분이 이쪽으로 지금 이동을 했죠. 자, U는 이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V도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이 두 개의, 예, 시작점이 되는 거죠. 자, 이게 UV 서페이스 디렉션입니다. 특히나 패치 모델링을 하실 때 한쪽의 면과 다른 한쪽의 면을 시작과 끝점을 붙이실 때, 이쪽 한쪽 시작과 끝점을 서로 이동시켜서 두 개가 시작과 끝점이 일치되게 하면, 예, 패치를 붙이시는데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리버스 서페이스 디렉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리빌드 서페이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빌드 서페이스는, 자, 이렇게 지금 면이 물론 여기서 양을 조절을 해서, 예를 들면 2로 해서, 네, 조절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에디트, 딜리트 바이 타입, 히스토리가 없는, 우리가 매뉴얼로 만들어 놓은, 혹은 두 개의 커브로 만들어진 면의 속성을 바꿀 때,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빌드 서페이스, 예, 옵션 유니폼을 가지고요. 자, 리셋 한번 해주고요. U와 V를 두 개 다 4개씩 4개씩 3 큐빅으로, 예, 기존의 일반적인 넙스 커브 형태로, 예, 만들 때 사용합니다. 어플라이 하시면, 예, 이렇게 넙스 스판이, 예, 4개가 형성됐습니다. 둘, 셋, 넷. 실제로는 하나, 둘, 셋, 넷, 5개, 숫자를 5개를 실 수 있지만, 시작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하나, 둘, 셋, 4개죠. 그래서 우리가 넙스의 UV 숫자를 얘기를 할 때는 시작 포인트를 제외하고 하나, 둘, 셋, 4개를 얘기합니다. 예. 자,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CV2를 한번 제가 한번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V 탑 뷰에서 5개, 예. 그 다음에 이쪽은 하나, 둘, 셋, 넷, 예, 4개. 자, 두 개의 면을 선택을 하고, 로프트 하시면, 모드로 조금, 예, 좀 형태가 좀, 예, 이쁘지 않게 이쪽 면과 이쪽 면의, 예, 크기가 다르게 넙스 패치가 만들어지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쪽에
CV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구성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은 다섯 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건데 이 상태에서 에디트 넙스에서 어, 리빌드 리빌드 커브를 선택을 하고요. 자, 넘버 오브 스팜은 1로 바꿔주시면 자, 이제는 특별하게 면이 생성이 안 됐고 예, 면이 생성이 안 됐고 그 아주 기본적인 숫자의 CV만 생성돼서 그 기본적인 숫자의 그 CV에 의한 면이 생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리빌드 서페이스를 예, 한번 4를 해보겠습니다. 4나 혹은 예, 가장 기초적인 예, 1로 한번 숫자를 바꿔보겠습니다. 1. 그 다음에 예, 1. 그 다음에 2. 자, 2를 했을 때 이제 하나의 UV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예, 이렇게. 자, 이렇게 리빌드 서페이스를 하시면서 면을 만들어 나가는데, 자, 전체적인 그 면이 고르게 분포가 됐죠. 비율들이 예, 반반씩 나누어져서 UV 반반씩 나누어져서 예, 형성이 됐습니다. 특히나 넙스로 어떤 모델링, 특히 자동차 등을 만드실 때 예, 곡선이 완만한 자동차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예, 실제로 넙스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에디트 커브와 크리에이트 커브죠. 크리에이트 커브, 에디트 커브, 그 다음에 에디트 서페이스로 이어지는 모델링 방법을 아셔 놓으면 예, 이 넙스 패치 모델링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예,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리빌드 서페이스까지 했고요. 아마도 다음 시간에 라운드 2라든지 서페이스 필렛, 스티치 등을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에디트 넙스를 다 마무리 짓지는 못했지만 예,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커버하고 갔습니다. 자, 저는 이남국이었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예,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